치아가 한번 노화가 돼서 치아가 없어지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실도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 전혀 몰랐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저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들 물어봤을 때 이 사실을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치아가 없어진다, 또 치아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세요. 우리가 인체 조직을 보면 뭐 피부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또 다른 장기 같은 경우는 재생이 돼요. 손상이 돼도 재생이 되죠. 특히 간 같은 조직은 어때요? 재생이 엄청 빠르죠. 근데 우리 조직 중에서 우리 신체에서 재생이 안 되는 부위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부위가 대표적인 게 바로 치아이고요. 또 어느 부위가 재생이 안 되냐면 연골 같은 데가 재생이 안 돼요. 즉 세포가 없고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치아의 에나멜 부분, 치아의 겉표면층은 정말 재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나멜층을 잘 관리하고 아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아끼지 못하고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의할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에나멜층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오래 쓸 수가 있을까? 그런 정보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알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미 에나멜이 손상돼서 없어졌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복구해낼 것인가, 이 부분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상식 하에서 제가 한번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일단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치아가 닳아져서 없어진 거 보실 수 있죠? 또한 잇몸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아들이 닳아서 없어져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마 이것만 보더라도 치아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가 그냥 없어지는 게 또 아니거든요. 치아의 어떤 부분이 없어지는가도 또 중요해요. 치아도 사실 재생되는 부위가 있고요. 또 재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재생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에나멜이라는 층이에요. 바로 에나멜 손실이, 즉 치아 노화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치아 보시면 이게 치아 단면도거든요. 치아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치아 딱 생각을 하면 돌덩어리처럼 하나의 덩어리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치아의 바로 이 겉표면, 겉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나멜이라는 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속에 있는 노란 부분들이 덴틴이라는 층이에요. 즉 상아질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덴틴이라는 층이고, 또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게 세포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는 바로 치수라는 층입니다. 펄프는 아마 낯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치수는 들어보셨나요? 네, 치수. 그럼 잘하시네요. 예, 맞아요. 예, 치수염. 치수염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는 것도 알고 계시죠? 치수염 때문에 치아가 시리고 아파요. 왜? 신경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치수에 있거든요. 치수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나멜에서는 손상이 일어나거나 이가 썩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첫 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이가 썩을 때는 감각이 없어요, 에나멜이. 그래서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아프냐면 바로 우리 덴틴 보이시죠? 노란색 부분들이 바로 신경 다발들이, 그러니까 치수 돌기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돌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 층부터 충치가 진행되든 치아가 파절이 되든 치아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노란색 부분부터 드디어 이가 시리거나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에나멜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다. 뼈가 굉장히 튼튼한 부위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뼈보다도 훨씬 강한 부분이 바로 에나멜이에요. 우리 평생 동안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재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겠어요. 굉장히 단단한 물질입니다. 뭐 게껍질도 깨먹잖아요. 치아 가지고. 또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손톱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손톱이 만약에 없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치아 끝부분이 민감해지겠죠?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치아를 보호하는 기능, 감싸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없기 때문에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색상은 어떠냐면 바로 우리 치아가 하얗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에나멜이 하얗고 불투명해요. 뿌옇지가 않아요. 투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면서 약간 불투명한 층이 바로 에나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나중에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바로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에나멜이 없어지면 색깔이 바뀌어버려요.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려운데 뭐 탄성 개수가 높다. 어렵죠? 잘 휘지 않다. 에나멜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유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유리 휘나요? 아니죠. 우리 강화 유리 같은 게 굉장히 강하죠. 근데 한번 깨지면 어떻게 해요? 팍 깨져버릴 거예요. 바로 에나멜이 그래요. 에나멜로만 그래서 치아가 구성되어 있으면 치아가 어떤 힘이 이상이 딱 작용되면 탁 하고 부러져 버려요. 잘 버티긴 하지만. 그런 특성을 에나멜이 갖고 있습니다. 덴틴은 뭐냐면 아까 상아질은 치아 약간 노란 부분이었죠. 굉장히 큰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고 구멍들이 뽕뽕뽕뽕 뚫어져 있어요. 딱 보면 스폰지처럼 덴틴은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져 있어서 그 공간 안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덴티넬 투블이라는 공간 안에 치수의 그 세포 돌기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좀 어렵지만은 상한 모세포 돌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돌기들 때문에 감각도 느낄 수가 있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은 어땠죠? 아까 노란색이었죠? 황색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잘 휘어요. 이 부분은 신기하게 우리가 치아가 정말 단단해서 아닐 것 같죠? 하지만 에나멜처럼 딱 벗겨내면은 치아가 꼭 그 맛살처럼 고무지우개 있죠? 고무기 지우개처럼 치아가 휘어요. 그래서 에나멜이 없어지면 치아가 아까 고무지우개처럼 막 휘어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덴틴이 없고 에나멜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안 휘어요. 단단하게 그냥 있어요. 근데 참 진짜 우리 조물주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에나멜과 덴틴을 잘 조합시켜서 어느 정도를 약간만 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 나무 있죠. 거목 같은 거 단단한 나무 있으면 우리 태풍 불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 버리거든요. 대나무 어때요? 휘면서 바람이 아무리 태풍 불어도 꺾이지가 않아요. 이걸 적절하게 섞고 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음식 같은 거 다양한 음식을 섭취를 할 때 이가 부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약간은 탄성이 있으면서 치아가 부러지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를 계속 쳐다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 참 진짜 조물주가 정말 이 치아 잘 만들었구나. 이 형태적인 거라든지 조성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돌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세 개의 다양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구강 내에서 오랫동안 식사를 하거나 기능을 했을 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어진 구조라는 거예요. 이건 어렵습니다. 넘어갈게요. 아까 주상적인데 에나멜의 구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다음은 덴틴. 아까 구멍 뽕뽕 뚫려 있다 했죠? 예, 확인되시고요. 다음은 이제 에나멜과 덴틴이 만나 있는 부분들을 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나멜만 있으면 이렇게 부러진다는 걸 나타낸 거고요. 덴틴만 있으면 이렇게 휜다는 걸 나타낸 겁니다. 다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이 적절하게 이렇게 탄성이 있으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다음 보시다시피 치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나멜이 없으면 바로 이 단면들을 보시면 어때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서 어떨까요? 깎아놓으면 이렇게 에나멜을 벗겨놓으면 어떨까요? 맞아요. 실입니다. 왜 실이냐? 보시다시피 구멍 뽕뽕뽕 뚫려져 있으니까. 충치도 마찬가지예요. 에나멜이 있으면 충치가 잘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보호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호층이 딱 벗겨놓으면요. 세균들이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바로 이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균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치가 에나멜층에 있을 때는 잘 안 생겨요. 번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선상을 딱 넘어가는 순간 확 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에나멜이 굉장히 치아를 보호하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치아 깎지 마라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바로 에나멜을 없애버리고 덴틴만 남겨놨을 때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치아를 잘 만들어서 보강을 해준다 하더라도 에나멜만큼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이를 한번 깎아버리면 아까 에나멜 재생 안 된다고 했죠?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치아를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오히려 충치가 더 잘 생겨요.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깎지 마라, 크라운 하지 마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단면도 보면 바로 이해하시겠죠? 휜다는 것을 한번 나타낸 거예요. 우리 건물도 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건물도 바람 비우면 휜니다. 휘게 만들어놨어요. 안 그러면 건물 꺾여버려요. 약간은 휘게 만들어놨어요. 다. 근데 치아가 재미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나멜이 없어지면 많이 휘게 돼요. 많이 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철사도 휘었다 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부러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치아도 바로 부러져 버려요. 어디가 먼저 부러지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휘면 어디가 부러지죠? 중간이 휘면서 깨지거든요. 마찬가지 치아 우리가 터지는 모습을 제가 나타냈는데 에나멜 껍질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중간 부분이 이렇게 깨져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본인들 한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보면은 치아하고 잇몸 경계부가 파져 있다는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아마 레진 치료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다들 본인들이 양치를 세게 해가지고 그 부위가 파졌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부위만 양치를 할까요? 우리가 다 양치 다 하잖아요. 그럼 다 파져야지. 바로 이렇게 이 파진 부분들의 원인들이 바로 뭐냐면 에나멜이 얇아졌고 이 얇아졌기 때문에 치아가 휘게 되고 휨의 결과물이 바로 이 경계부가 폐인 거예요. 아마 이 사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굴곡파절이라고 해요. 굴곡파절. 휘어서 깨진다. 굴곡파절. 그렇기 때문에 치료 역시도 굴곡파절의 치료가 레진으로만 때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깨져요. 계속 깨지고 떨어지잖아요. 왜? 휘는 걸 잡지는 않았거든요. 휘는 걸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이면 또 떨어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아실 거예요. 아마 다들 레진을 반복적으로 치료한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 이렇게 에나멜 손상이 일어나면 덴티널 튜블이 노출되기 때문에 색깔이 노래지고 왜? 아까 하얗던 층들이 없어지니까 속에 있는 노란 층이 비쳐 보이니까 치아가 노래 보여요. 또 덴티널 튜블이 노출되니까 상하세간이 노출되니까 이가 시리고요. 또 당연히 시큰거리죠. 음식물 먹었을 때 시큰거리는 증상도 있을 거고요. 이들이 달라서 짧아지면 얼굴도 짧아집니다. 얼굴이 점점 나이 먹으면 짧아져 가요. 길어졌던 얼굴이 짧아져 가요. 이가 없어져 가니까 턱이 점점 이렇게 맞닿아지면서 얼굴이 안무가 짧아져요. 그러면서 얼굴이 앞으로 더 퍼져갑니다. 이것도 노화의 치아 때문에 일어나는 노화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치과에서 이들이 많이 달아지면 전체 이를 다 한 번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28개 치아를 동시에 깎아서 재건하는 시술이 있거든요. 이 경우가 바로 이들이 마모가 돼서 다시 이를 높이를 높여주는 시술이에요. 아마 이런 경우는 아마 드물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아마 처음 들으셨을지 싶네요. 예. 그러면 대표적인 증상들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치경부 마모, 굴곡파절. 우리가 일부러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려고 에나멜이 없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덴틴이 노출이 되고 중간에 파란색 점들이 바로 튜블, 아까 말했던 상하세간이 노출된 것을 제가 모식도로 나타낸 거예요. 당연히 폐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 증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찬물 먹을 때 싫어하는 것들이 거의 이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레진 떼웠는데 오른쪽 거 보시면 어때요? 까만 거 보이시죠? 레진이 또 이렇게 또 썩어요. 또 닳아지고. 그러니까 레진이 굉장히 단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레진이 정말 물성이 좋다면 우리가 치과 치료가 끝났을 거예요. 모든 치료는 레진으로 다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레진이 마모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굳을 때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레진이 성질이 지금 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이렇게 끝이 닳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는 식습관 때문에도 일어나고요. 다음에 또 우리 잘 때 있죠. 잘 때. 우리 잘 때 이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 갈거나 또는 꽉 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클렌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습관들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끝선들이 많이 닳아져요. 바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끝이 닳아져서 시려워요. 저도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예. 저도 딱 이 증상이거든요, 지금. 예. 이 경우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를 갖고 계세요. 또한 이가 짧아지니까, 이들이 짧아지니까 나이 들어 보여요. 점점 이가 짧아지면. 그래서 잘 보시면 젊은 분들은 이가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이가 짧아져서 이가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부식이거든요. 이 부식은 뭐냐면 에나멜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오늘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 핵심인데요. 치아 손상이 일어나는 진짜 큰 이유 중에 이게 하나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긴 하거든요. 바로 에나멜이 어디에 취약하냐면요. 정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산이에요. 산성. 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좀 이따 제가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치아는 에나멜은 산성에 굉장히 취약해요. 또 기기적으로도 아까 말했듯이 딱딱한 뼈다구 굉장히 안 좋아요. 왜? 뼈다구 먹으면 단단한 거 먹으면 어때요? 부딪히니까 이들도 닳아지겠죠? 이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 2개 딱. 단단한 치아들끼리 부딪히는 거, 이게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을 피해야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미박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아버린 거예요. 아까 산에 의해서 녹은 거고요. 충치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충치가 우리 생각했을 때 충치균이 과연 에나멜을 우리 치아를 잡아서 이렇게 먹을까요?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럴까요? 이 충치도 바로 결과물이 뭐냐면 충치가 당을 섭취를 해요. 초콜릿 같은 당을 섭취를 하고 그 나온 부산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산이에요. 산. 충치 역시도 산에 의해서 녹아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치 역시도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이 그렇게
치아를 없애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이들이 많이 깨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금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치아. 우리 코이들 환자들 보시면 시큰거려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딱 보시면 아까 그 경계 부위에 이렇게 펴 있는 경우도 많지만은 정말 많은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치아가 금이 가 있어요. 왜? 우리 돌도 어때요? 돌 금 가죠. 똑같아요. 오랫동안 쓰게 되면 돌이 금 가는 것처럼 치아도 금이 가요. 이렇게 실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시면 금도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금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잘 보시면 이 작은 금들 굉장히 무수하게 많아요. 하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 점점 금이 쭉쭉 가면서 결국은 뿌리까지 가게 되면 치아를 드디어 발치를 하게 돼야 돼요. 이 중간 단계 보세요. 앞에 거는 이렇게 금이 조금 가 있는 데는 그나마 시큰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문제없이 살 수 있는데 이 금이 신경 쪽까지 더 진행이 되면 시큰시큰거려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씹을 때 시큰 하는 게 다 뭐냐면 이렇게 금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이 증상이 많으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시큰거리거나 하는 증상으로 오시면은 저 충치 있어요? 라고 물어보셔요. 보통. 하지만 충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충치가 잘 생기지 사실 나이 먹어서는 충치가 생기지 않거든요. 거의 다 이 증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가는 거에 대한 예방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아까 금이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뼈다구입니다. 딱딱한 음식들을 먹다든지 아니면 잠잘 때 꽉 무는 습관 때문에 이렇게 금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가는 거는 진짜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쭉 가게 되면 결국 대나무처럼 딱 쪼개지면서 이는 발치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금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역시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이들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깨진다. 치형부가 이렇게 깨진다. 이해하시죠 이제? 어느 부분에 깨지는지 바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뭘로 주로 치료를 하냐면 레진 가지고 이렇게 딱 채워주는 치료를 가장 많이 하죠. 이렇게 달아진 것도 보이시죠? 씹었을 때 우리 치아 씹는 면들이 달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덴틴이 노출된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가 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 짧아지는 원인도 이렇게 달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짧아지는 거고요. 저희가 치아를 한번 콜라에 넣어봤어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콜라 폐하가 우리 폐하 아시죠? 산성도를 나타내는데 콜라 폐하가 2.5 정도 됩니다. 굉장히 산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산성을 띠고 있죠? 이렇게 콜라 넣고 빼놓고 이렇게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콜라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산성 들어가는 음식들은 다 치아에 영향을 줘요. 우리 주스 같은 것도 사실 영향을 줍니다. 깔라만시? 예, 영향 줘요. 영향 줍니다. 예? 폐리에 줍니다. 예, 탄산 다 영향 줘요. 예. 제가 이 정보 안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우리 밥줄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네. 산에 굉장히 취약해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번 한참 소주를 제가 잘 못 마셔서 쓰니까 콜라를 타서 마셨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가 시리더라고요,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산성 음식 굉장히 피해야 돼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도 있죠.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있어요.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취약한 거예요, 치아가. 특히 에나멜이. 산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우리가 주의할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그래서 빨대 가지고 먹으라는 이유도 그 이유고요. 그리고 산성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바로 물로 헹궈줘야 돼요. 바로 헹궈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료수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까 소주에다가 콜라 타먹는 거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조금 먹고 또 닫고 또 닫고 계속 하니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한 번만 딱 먹어버리고 끝나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예. 그렇죠. 빨대로 먹으면 되죠. 근데 술 맛이 안 나죠. 과일 마시고 그런 거 어때요?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술 마시고. 네, 그렇죠. 물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죠. 알콜로. 좋아요. 예. 맥주도 사실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 탄산 때문에. 맞아요. 신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도만 다시 보시면 돼요. 산성도. 그러니까 섭취해서 바로 폐하가 떨어지는 음식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조사해서 드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피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치료 방법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럴 경우 어떤 병이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사실 몸은 신체 조직은 재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인만 제거하면 웬만하면 다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원인을 제거해라. 적극적인 치료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방금 다 설명드렸어요. 원인 제거하면 돼요. 산 안 먹으면 돼요. 딱딱한 음식 안 먹으면 돼요. 또 잠잘 때 이 안 갈면 돼요. 근데 이 안 갈 수 있나? 이 가는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는데 이거 말은 되게 쉽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갈지 않고 딱딱한 거 먹지 않고 산성 섭취를 피하면 되는데 이 방법 당연히 알고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권투 선수들도 마우스피스 끼죠. 이 꽉 물고 복싱을 하다 보니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 장치예요. 언제 끼느냐? 바로 잘 때. 잠잘 때 이들끼리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 장치를 끼므로써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 턱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고요. 그다음에 치아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린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병원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한 씹는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딱한 걸 너무 즐겨 하셔가지고 엄청 딱딱한 걸 잘 먹어요. 그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우리 근육 있죠. 이렇게 팔 운동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아령으로. 그래서 씹는 힘이 2배 가까이 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이 센지 안 센지도 몰라요. 그래서 딱딱한 거 칵칵 씹어도 자기는 몰라요. 잘 먹고 있다는 걸. 이 닳아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바로 보톡스가 도움이 됩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힘이 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 맞고 한 일주일 지나서 음식을 딱 먹잖아요. 음식이 안 씹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정상 힘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 힘을 떨쳐서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적극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스플린트와 보톡스도 그래서 치과에서 우리가 권장해주는 치료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1년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아요. 우리가 스플린트 끼신 분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갈이가 심하신 분은 스플린트 주면요. 시간 지나서 갖고 오면 구멍이 나 있어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제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그 다음 적극적 치료법도 있어요. 아까 제가 3P 하신다 했죠? 아까 레진 치료법이에요. 이렇게 파여진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물약 같은 걸 이렇게 채워넣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치아를 깎지도 않고 굉장히 쉽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치료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진의 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점은 잘 떨어지고 변색이 되고 깨지고 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 변해가고 경계부도 색깔이 변해가고 이렇게 휘었을 때 똑딱 깨져 나간다는 거. 또 싫으겠죠? 레진 치료 후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레진 떼운 부분들이 어때요? 노랗게 보이고 경계부가 갈색으로 보이면서 착색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덕지덕지 표현하거나 덕지덕지 보여져. 지저분하게. 이제 이게 적극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이 치료법 크라운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라운 치료. 보시다시피 이를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이를 왕관처럼 씌운다 해서 크라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하신 분들 거의 대다수 계시지 않나요?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신 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크라운 하신 분. 크라운 다 하셨을 거예요. 이 크라운 치료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크라운 치료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떨 때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크라운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예요. 좋은 치료, 나쁜 치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치료법을 어떨 때 적용시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설명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신경치료라는 게 있어요. 신경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죽이느냐가 신경치료예요. 신경을 잘못 죽이고 신경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나중에 탈이 나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이는 치료를 할까요, 우리가? 아프니까, 맞아요.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신경이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부패가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결국 치아를 뽑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너무 민감하거나 아프거나 신경이 죽었을 때는 신경치료가 어때요? 좋은 치료예요? 나쁜 치료예요? 좋은 치료죠. 하지만 치아가 멀쩡한데 신경치료를 하자고 해요. 그거는 좋은 치료일까요? 나쁜 치료일까요? 나쁜 치료죠. 그러니까 신경치료 자체는 똑같은 행위지만은 어떨 때 치료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좋은 치료가 되기도 하고 나쁜 치료가 되기도 해요. 즉 마찬가지예요. 크라운 치료도 어떨 때 하냐에 따라서 좋은 치료가 되기도 하고 나쁜 치료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좋은 치료가 될 때는 과연 어떨 때일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어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딱 크라운 치료했을 때 좋은 치료가 딱 하나 있어요. 금이 갔을 때. 금이 아까 크랙 보여주셨죠? 크랙이 많이 갔을 때 어떠냐면 이가 더 이상 우리가 벌어지지 말라고 딱 이렇게 모아주기 때문에 이때는 크라운 치료가 어떻게 보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
어금니 같은 광범위하게 손상이 있을 때 이가 너무 많이 손상이 됐어. 너무 많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덮어 씌워도 이를 깎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셨잖아요. 이가 많이 깎여져 나갔잖아요. 멀쩡한 치아가 깎여져 나갔는데 이미 깎여져 있어. 이미 손상돼서 없어. 이럴 경우에는 크라운 치료가 어떻게 보면 좋은 치료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크라운이 얼마나 많이 깎아내는지. 빗금친 부분이 다 깎아내는 거예요. 치아의 70%를 깎아내요. 내 치아의 70%를 깎아서 없애고 그거를 70% 정도를 바로 인공 수복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우리 이거 보면 기술 척풍합니다. 예. 내 치아에다 한다 생각하면 우리 어때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다 이거 내 치아에다 한다면 하겠어요? 멀쩡한 치아에다 한다면? 절대 안 하죠. 예. 죽어도 안 합니다. 저도. 예. 이 깎아낸 걸 왜 해요? 이 정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돈벌이 수단이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과잉돼서 남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보세요. 치아 얼마나 깎아놨는지. 다음에 이제 그 나타난 치료가 바로 뭐냐면 라미네이트라는 치료가 있어요. 라미네이트도 많이 들어보셨죠? 라미네이트는 바로 치아의 우리 보이는 부분만 얇게 깎아내고 붙이는 법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치료법이에요. 이가 아까 손상됐을 때 그만큼을 깎아내고 붙이는 법. 하지만 라미네이트 역시도 삭제가 많이 이루어지면 바로 덴틴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한 치아를 라미네이트 하는 것도 그래서 권하지가 않아요. 왜? 보이시잖아요. 깎아내고 덴틴이 노출됐어요. 이 실이겠죠. 손상된 부위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는 라미네이트를 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떨 때가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미 치아가 깎여서 없어. 이런 경우는 또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라미네이트 역시도 이렇게 치아를 깎아서 이렇게 만든 게 라미네이트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치료가 바로 뭐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진짜 우리 병원에서 계속 연구한 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치아를 놔두고 치료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진으로 갖고만 치료하면 되는데 레진은 또 잘 떨어져. 변색이 돼. 그러면은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 우리 에나멜하고 제일 비슷한 성분이 뭔지 아세요?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그나마 우리 지금 나온 치과 재료 중에 가장 유사한 게 세라믹인데 이 세라믹과 에나멜이 가장 유사해요. 이 세라믹을 붙여주면 되는데 아까 붙일 때 어땠어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 많이 깎고 붙였고 라미네이트도 어느 정도 깎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가능한 한 우리가 얇게 만들어가지고 세라믹을 얇게 만들어서 붙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얘를 드디어 보존하면서 원래 치아의 기능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라믹을 붙이면 단순하게 겉만 깨끗해지고 예뻐지는 게 아니고 아까 금 갔을 때 있죠? 금이 갔을 때 역시도 이거 판을 붙여주면 이가 벌어지는 게 더 이상 막아져요. 크랙도 해결이 돼요. 아까 뭐였죠? 파절. 파절 부분 세라믹으로 같이 하면서 덮어주면 우리가 이 휘는 게 막아지면서 안 깨집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학문적인 거여서 이거는 논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파절 부분에도 우리가 이렇게 전체 면을 세라믹 판으로 붙여줬을 때 치아가 안 깨져요.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이가 녹았을 때 광범위하게 녹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역시 세라믹으로 넣어주면 돼요. 멀쩡한 치아 부분은 그냥 남겨주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깎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크라운을 하면은 결국 깎아내고 붙이지만은 우리가 남아있는 치아를 손상을 더 이상 주지 않고 그 손상에서 세라믹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하는 미니시란 치료예요.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하는 치료법이죠. 치아를 보존하면서. 어때요? 치아 중간이 바로 깎은 거예요. 다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염된 부분만 정돈을 하고 이렇게 붙이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도 보시면 라미네이트와 굉장히 차이가 있죠. 두께라든지 치아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치아 모양 형태에 따라서 각각의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아요. 거의 코팅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께가 명암보다 더 얇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속에는 보통 아까 치아가 파절이 일어나거나 하면 덴틴이 있는 속 부분은 레진으로 메꾸고요. 겉에 층은 바로 에나멜 층은 바로 세라믹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했을 때 기능적으로라든지 심미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아까 중간에 한 게 자기 그 아까 원인들 제거하는 거, 산성 음식 피하고,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 피하고, 스플린트하고 보톡스 맞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와서 본인이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맞춤법에 대한 치료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다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검진 프로그램을 만든 게 바로 앞니 건강 상태에 대해서 치아에 대한 건강 상태를 체킹을 해주고 어떤 예방법이 좋을지 어떻게 관리해서 좋을지 본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저희가 제안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신체 나이
나이와 숫자 나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70살을 먹어도 제가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거 30대인가? 이럴 때가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엑스레이를 봤는데 이건 60대인데 했는데 딱 보니까 20대예요. 즉 관리만 잘하면 우리 구강 나이는 30대 정도로 유지하며 갈 수가 있어요. 80살에 가더라도. 이 케이스는 저희 친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시면 크랙 라인 보이실 거예요. 크랙 라인 보이고 까만색 공간이 바로 뭐냐면 잇몸이 아까 올라가서 잇몸 공간이 생기고 치아 끝부분이 닳아져서 에나멜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치아 표면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외부 착색 물질들 같은 게 잘 붙어가지고 이렇게 변색돼서 얼룩덜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심리적인 치료 때문에 어머님을 치료해드린 게 아니고 바로 치아 건강 때문에 에나멜이 없어진 만큼을 어머님 보충해 드리려고 저희가 세라믹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예뻐진 결과를 얻었죠. 우리 잘 보시면 건강하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 아름답지가 않아요. 치아든 외모든 피부든 뭐든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즉 치아도 노화되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딱 봤을 때 나이 먹어 보인다, 안 예뻐 보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치아도 건강해지면 예뻐집니다. 일부러 어머니 2번에 걸쳐서 했어요. 이거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반씩 했거든요. 어머니 반치료 해드리고 반치료 해드렸어요.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어머니 깨끗해지셨죠? 저희 어머님도 표정이 많이 굳어 있으셔가지고 치아가 안 보이네요.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벌써 이렇게 이 몸이 안 좋아지고 치아가 깨진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 심리적 목적 때문에 이 친구는 한 거지만은 저희 목적은 이렇게 깨진 치아라든지 이 몸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준 치료예요. 어때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보완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 이분은 나이가 이제 60대 이상이신데 보시면 이들이 주름 같은 게 가 있죠. 금도 가 있지만 옆에 주름도 있고 에나멜이 패여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치아 끝선도 에나멜이 깨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잇몸이 약해지면 이렇게 이도 벌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회복하고 건강에 맞는 케이스예요. 어때요? 젊어 보이시나요? 잇몸이 빨갛게 되어지고 염증이 굉장히 있어요. 빨개요. 이 부분 양치하면 바로 피 터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계속 피가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지만 잇몸병의 원인 세균이거든요. 이 세균이 어디 붙냐면 거친 부분에 잘 붙어요. 잇몸에 세균들이 붙어서 지금 염증을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면은 바로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잇몸병에서도 우리가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 세라믹 치료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제일 놀랐거든요. 치료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었을 때 얼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성형 치료보다는 저는 더 우수하다 봅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밝아져서 오세요. 이분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선천적으로 에나멜이 없는 경우예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아까 그런 습관 때문에 닳아서 없어지지만 태어날 때부터 없어진 분들은 계속 노화가 굉장히 가속화돼요. 왜? 아까 덴틴이 어떻다 했어요? 굉장히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쉽게 닳아서 없어져요. 정말 다른 사람 같죠?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다음.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은 모델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 하시고 저한테 편지까지 써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이 친구가 바로 아까 말했던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부식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이 친구 만약에 이 치료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이 녹아서 다 임플란트 했을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법이라는 게 아까 기준 말씀드렸죠. 무조건 치료 이거 하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일방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치아를 오래 쓸 수 있게 다시 만들어준 경우라 보시면 돼요. 다음. 어때요? 저 이렇게 젊게 사신 분 처음 봤어요. 엑스레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엑스레이 사진 보니까 엑스레이가 30대예요. 엄청 젊게 사시는 분이에요. 정말 액티브하시고 건강하게 사신 분이고 근데 치아는 어쩔 수 없이 노화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치아를 다시 건강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심리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아가 건강해지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워진다면 우리가 얻을 게 되게 많아요. 삶의 질도 올라가죠. 음식도 이렇게 다시 튼튼하게 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피부도 깨끗해 보이죠. 자신감도 생기죠. 얼굴도 예뻐지죠. 그러니까 무작정 라미네이트, 그러니까 무조건 심리만 생각해서 하는 치료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치아가 노화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아도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움도 얻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아셨으면 해요. 그래서 무분별한 치료를 받지 마시고 일단은 예방, 뭘 피하라? 산을 피하라, 딱딱한 음식 피하라, 그 다음에 치아를 보호하라. 그리고
이게 넘어가서 손상이 왔다면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나한테 과연 어떤 치료법이 적절할 건지. 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진도 손상이 적을 때 레진 굉장히 좋은 치료예요. 하지만 광범위한 손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레진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불편하고 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치료법이 좋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치료법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